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 경쟁 위의 종말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이 자리에 섰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기업인 얘기부터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에드 위테커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원래 GM의 AT&T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AT&T를 아주 통신기업인데 성공적으로 이끌고 은퇴를 하셨는데, 2007년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은 그 당시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2007년, 2008년에 GM을 살려달라는 전화를 백악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제안이죠. 얼마 전까지 그 통신회사인 AT&T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난데없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이분 표현대로 하나도 모르는데 GM의 사장이 돼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년 연속 적자였던 GM을 6개월 만에 흑자로 멋지게 돌리고 아주 명예롭게 은퇴를 했는데, 제가 참 그 경영학자다 보니까 경영하는 분들을 자주 뵙는 편인데 한 2번 정도 뵀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저 같으면은 명예롭게 은퇴를 했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는 자동차 쪽으로 와서 실패를 하면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왜 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솔직하게 이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근데 참 답변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떤 답변을 저한테 했냐면 아주 간단했지만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Just because America has been good to me.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좋았다는 겁니다. 나한테 아주 좋았던 나라. 전 참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 아들 때는 뭐 지금도 좋은 나라지만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분이 한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 number doesn't matter라는 얘기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AT&T CEO를 할 때 스티브 잡스 쪽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뉴욕 그 맨하탄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만났답니다. 단둘이 만났는데 주머니에서 뭐 이상한 장난감 같은 걸 꺼내더랍니다. 그러더니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계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아이폰의 그 원형 프로토타입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같이 전략적 연대를 하자고 한 겁니다. 애플 쪽에서 AT&T에. 근데 조건이 참 안 좋았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우리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면은 통신업자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졌는데, 애플에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AT&T는 빠지세요. 그냥 개발업자 70% 주고 우리가 30% 갖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통신업자 쪽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조건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드 위테커가 미팅이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전부 반대를 했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아마 우리가 2등이지만은 1등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에드 위테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 하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혁신의 가치를 AT&T에게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냈고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숫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혁신이고, 그 혁신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MIT에 맥그래프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1조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한 4,000개가 조금 넘어서 4,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 해도 빠짐없이
5%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단지 1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 겁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게 있을까? 4,000개 중에 10개만 지속적으로 그 이익을 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있을까 없을까 하고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었죠. 가장 많이 저를 비롯해서 경영하는 분들과 경영학자들이 인용한 게 그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산업 내에서 우리 기업의 위치가 어딜까? 그러니까 5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러면 가치사슬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프로세스를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경쟁 우위를 구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경쟁 우위를 중심으로 높게 성을 쌓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그게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델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산업 내에서 우리 위치가 안정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대체제는 어떨까? 공급업자의 힘은 어떨까? 이런 게 포터의 아이디어였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의 숫자입니다. 1년 반 사이에 20개, LG는 15개, 삼성은 30개가 나오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S커브인데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됐습니다. Continuous Improvement. 근데 요즘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더 점프를 해야 되고 그 주기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즘 얘기하는 리버스 프라이싱 메커니즘 해가지고 성능이 좋아지면은 가격을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고객들한테 좋은 성능에 값싸게 팔아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이지가 않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산하 유보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우리 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글로벌한 트렌드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투자를 했을 때,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5대 기업 있죠. 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글, 시스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데인데 그 5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나오는 통계가 1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2배입니다. 5개 기업이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2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왜 그럴까를 글로벌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법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보통 포터가 얘기하는 밸류 체인, 경쟁 우위 모델은 단일 사업 내에서 경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단일 산업을 넘어서 생태계를, 이제는 그 축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5년간 통신 산업에 대한 고객의 지출 비율은 11%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줄었거든요. 옛날에는 통신 사업자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해서 이길까가 주된 관심사였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이 고객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가 속해 있는 산업으로 더 올 수 있을까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어리나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이 가진 어떤 자원을 내가 가진 산업으로 더 끌어올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로 더 끌어올 수가 있는 경쟁이 되지, 옛날처럼 자동차 산업, 우선 통신 산업 그렇게 단일 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한 인재도, 인재 풀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우리 기업이 끌어올 수 있는 건 얼마일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치사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태까지. 근데 이것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급사슬은 뭡니까? 사슬 내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우리가 가치사슬 얘기했는데, 그건 뭡니까? 가치를 늘리자.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좀 긍정적으로 가치를 늘리자는 건데, 최근에는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클 포터의 모델이 전혀 설명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보안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던 기준으로는, 도구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사에 기반한 접근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태계적으로, 그리고 생태계 다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고의 중심은 내재적인 가치 중심이었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데, 그럼 제품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생산업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experience, 경험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고객은 경험 때문에 제품을 사지 제품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전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입장벽? 요즘은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빌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ERP 하나 설치하려면 기업이 몇백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텍사스에 있는 컴피어에서 ERP를 구매하면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면은 오데스크에서 빌리면 되고, 빌리면 됩니다. 진입장벽.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우리 전자업체를 긴장시키는 샤오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언론들은 샤오미가 왜 경쟁력이 있는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다르게 봅니다. 샤오미가 경쟁력이 왜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될까, 삼성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제2, 제3의 샤오미가 너무나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물건 팔려면 상점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샤오미는 다 온라인으로 팝니다. 광고도 안 합니다. 삼성은 매출액의 5%를 광고로 씁니다. 근데 샤오미는 1% 정도 사용합니다. 왜냐면 IT 때문에 진입장벽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는 생각에서 하여튼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순간적인 경쟁 우위 시대라고 봅니다. 기업을 예를 들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역량이 중요하고, 국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핵심 산업 아니면 핵심 기업을 창출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하면 옛날에는 효율성, how to do things right이 중요했고, 어느덧 우리가 전략에 대해 되겠죠. 방향, 효과성, how to do right things. 그러다가 최근에는 how to do new things,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을 할까가 중요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혁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고객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특허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불이 나면은 사실은 불 때문에 사람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특허가 나왔습니다. 불이 나면은 요 변기 밑쪽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파이프를 넣고도 숨을 쉬자는 겁니다. 실제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있는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입니다. 늪지대였습니다. 근데 늪지대를 이렇게 미국의 베니스로 만들어서 1년에 1조 가량의 관광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혁신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이건 발명이고 이건 혁신입니다. 발명과 혁신을 가르는 것은 고객이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기업가 정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보면 시장 선도자와 추격자의 비교인데, 첫 번째가 first mover고, 두 번째 줄이 first mover고, 세 번째 컬럼이 팔로워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팔로워가 대부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가 정신, 이게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가 정신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혁신 자체도 혁신하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좀 더 혁신을 잘하자. 그래서 혁신을 저는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폐쇄적 혁신. 모든 것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 기업은 R&D가 얼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나사는 only NASA can do. 아니면 프록터 앤 갬블은 invented here.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고객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어떤 단일 기업이 고객을 완전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나온 게 협력적 혁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갑니다. 나이키는 신발 안 만들지 않습니까? 브랜드 매니지먼트만 하거든요. 에어 조단처럼. 기업은 기업이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하거나 협력을 하다는 관점입니다. 애플을 보셔도 애플 조립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외주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잘하는 혁신 정도만 집중을 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회가 좀 더 개방화되다 보니까 개개인의 아이디어도 참 중요하고 고객의 아이디어를 담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방형 혁신입니다. 사실은 요 개방형 혁신의 모델을 받아들인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3.0입니다. 개방 2와 3의 차이는
협력적 혁신에서는 기업 간의 협력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개방형 혁신에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담는 걸 얘기하고 있고, 협력적 혁신에서는 아웃사이드인, 필요하면 빌리라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개방형 혁신에서는 빌려주기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닥이 파산했을 때 장롱 속에서 잠자던 특허가 한 2,000개 정도였는데 그거를 다른 기업이 활용하게 하고 수익을 나누는 게 옳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방형 혁신도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라는 개념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일 산업 내에서 순차적인 인바운드 라지스틱스, 오퍼레이션, 아웃바운드, 마케팅, 서비스 이런 순차적인 걸 전제로 하고 있고, 더 문제는 제품 자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품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개체와의 아주 유기적인 융합과 어떤 교류에서 가치가 나오는데 그런 걸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생태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듯이 창조 경제를 가장 많이 먼저 주창했던 게 존 허킨스라고 영국 학자인데, 허킨스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창조적 산업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거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거는 내가 과거에 얘기했던 지식을 사용하는 창조적인 산업뿐만이 아니라 비창조적인 거, 어떻게 보면 좀 더 창조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한다면서 생태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바뀌었죠. 크리에이티브 이컬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걸 저는 공동혁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혁신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공동으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goal divide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기업이 똑똑해서 그냥 줬죠. 국민들한테, 고객들한테. 이게 좋은 거니까 받으셔. 이제는 가치, co-create 된다는 겁니다.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국가는 국가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경제가 조금 삐걱댔던 게 유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처음에 창조경제가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프록터 앤 갬블이 협력하는 어떤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하려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공유 가치입니다. 공유 가치를 모든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도 물론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어제 제가 참 운 좋게 개봉도 안 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두 번째가 융합입니다. 근데 융합이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 아주 세계적인 융합의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화 마지막에 거북선이 나왔는데 거북선 보면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어제는 영화에서는 구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북구자 써가지고. 거북선인데 머리는 용이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단단하지만 무섭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상상력의 융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북의 튼튼함과 용의 용맹스러움을 묶을 겁니다. 전함이니까. 그래서 융합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르네상스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 일으켰던 융합의 산물이었고, 융합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융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용어입니다. 컨버전스인데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수렴입니다. 수렴입니다. 어떤 점으로 모두가 같이 달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그 점을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했을 때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그게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은 이렇게 6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추구하는 혁신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직 간의 융합을 하게 되면은 가치 사슬 자체가 변하게 되고, 다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을 하게 되면 시장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메디칼 투어리즘이 대표적인 예죠. 메디칼하고 투어리즘이 합치니까 양산업의 혁신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근데 융합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인데 그 미국 25대 조리사 중에 하는데 어느 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놀란 게 5스타 리조트였는데 이그제큐티브 셰프인데 모든 음식에 고추장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융합을 잘하는 비결을 저한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 요리 측면에서 융합을 잘하면은 퓨전이랍니다. 근데 융합을 못하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답을 못했는데 답이 쉽더라고요. 그냥 컨퓨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융합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방법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스탠포드 D스쿨, 디자인 스쿨의 방법론입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자, 디자인 띵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과거에는 디자인이 그냥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컵, 제터리를 이쁘게 디자인하다. 그게 디자인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자. 그게 디자인 띵킹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as an object였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디자인 as an approac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은 사람과 기술과 경영을 묶자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만나는 점에서 일어나는 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바람직한 거, 디자이러블한 거, 그리고 기술은 feasible,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 그리고 경영은 이겁니다. 수익이 나는 거, 서스테이너블하게. 이 세 개를 충족시키는 아이디어를 한번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일으켜보자 하는 게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이입입니다. 정말로 고객이 뭐 하는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겪어 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같이 느끼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정말 뭘 원하는지, 표현은 못하지만 고객도 원하는 니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다양성입니다. 팀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고, 3번째가 스피드, 속도입니다. 원형을 만드는데 원형을 종이로 만듭니다. 디자인 띵킹. 왜? 제대로 된 걸 만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공감해서 어떤 고객의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숨겨진 욕구까지도, 그리고 다양하게 다른 해법들을 도출해보고,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원형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적응해 가지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오는 게 디자인 띵킹인데,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감정이입만 예를 들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인데, 이 디자인 하나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시장에 가가지고 1,4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600원을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2,000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600원이 저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어디서 났냐면 고객의 행동을 잘 봤습니다. 미국에 살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남은 동전을 갖다가 그냥 동그란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거든요, 보통이요. 근데 왜 즐겁냐면 그 경험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1, 2년 지나면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모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뭐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노력 안 하고도 저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이걸 만든 겁니다. Keep the change.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웠습니다. 결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이 아이디어 하나로 고객이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감정이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칙필레라고 뭐 닭고기 햄버거 집인데, 그 점포를 다시 디자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주문하는 줄, 주문한 물건 기다리는 줄, 아니면 뭐 리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조를 바꿀까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해보자 해가지고 나무 판재기로 계속 원형을 빨리빠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어떤 점포의 구조는 뭘까를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모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공동혁신 모델인데, 공동창조, 코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융합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창조적으로 뒷받침되는 사고의 방식, 소통의 방식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innovation for, co-innovation, 공동 혁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future fit innovation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업이 혁신 전략을 짤 때 4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과거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2번째 기업, 한 1, 2년 내에 뭘 잘할 수 있을까? 3번째 기업, 예를 들면 삼성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4번째 기업,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미래에 뭘 해야 좋을까 해가지고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빅데이터 강연을 했는데, 빅데이터 얘기가 뭐냐면, 최근 5년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90%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짜고 있는 전략이나 여러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90%는 5년이 아니라 앞으로 한 3년 안에 쓸모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5년 후를 봐야 되는 겁니다. 5년 후에도 쓸모가 있는 혁신이 뭔가, 그런 접근을 우리가 Future Fit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Continuous Reconfiguration of Business Strategy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일종의 다각화지만 다각화의 대상이 기존에 있던 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후지는 지금 매출액의 40% 정도가 필름이 아닌 쪽에서 나오는데 필름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콜라겐이었거든요. 그 콜라겐으로 쓰면은 필름이 오래 간답니다. 상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콜라겐을 얼굴에 바르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온 게 콜라겐 크림이지 않습니까? 화장품 산업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다각화.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IBM도 마찬가지였죠. 뭐 다 팔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쪽은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IT 서비스도 인데 미래는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뭘 하냐면은 머신 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IBM이. 그게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죠. 소니하고 닌텐도가 고전하는 이유는 하던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닌텐도가 왜 고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누가 봐도 모바일 게임 쪽이었거든요. 이미 5년 전부터 내다볼 수가 있었는데 하던 것만 계속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콘솔을 가지고 TV에 나온 거하고 게임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고전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한다고 유보금을 쌓아놨죠. 유보금을 쌓아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쓸 수 있을 땐 과감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후지도 좋은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CEO 문화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은 융합적인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주가 평균 주주로 남는 기간이 미국은 8개월이랍니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8개월 안에 성과가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갖고 주주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8개월짜리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후지가 동양적인 어떤 그 강한 오너십의 컬처가 없으면은 필름 만들던 회사가 화장품을 못 만들고, 이병철 회장의 그런 강한 리더십이 없으면 삼성이 반도체 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볼 수 없지만은 과거의 맹목적으로 어떤 미국의 CEO 문화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두 개를 적절히 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혁신도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킨 쪽으로만 갔는데 앞으로는 뭐냐, 역량을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Directional Innovation. 팔로우 했을 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는 강한 리더십으로 알려진 방향으로 달려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시장 선도자, 우리나라가 5가지는 시장 선도자였습니까? 조선, 반도체, 자동차 그런 거는요. 그럴 때는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시장 파괴 리더십이 중요한데, 디렉셔널, 지향적 리더십에서는 수직적인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근데 역량 파괴할 때 좀 수평적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래 경쟁 우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예가 그 UPM입니다. UPM이 어떤 회사냐면 원래는 종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이. 근데 요즘은 UPM이 어떤 회사가 됐냐면은 바이오 컴퍼니의 상징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바이오 디젤 공장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고요. 비결은 뭐냐면은 후지와 같습니다. 나무 쪽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좀 알았거든요. 바이오 쪽에 핵심 역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역량을 창조적으로 발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Future Fit Strategy,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분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왼쪽은 스티브 잡스고 가운데는 폴 사이먼,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에드 위테커입니다. 폴 사이먼은 우리는 뭐 노래만 생각, 브리지 오버 트러블, 사이먼 앤 가펑클 생각하지만 이분이 대단합니다. 20세기를 만든 지성인에 뽑혔습니다. 가수 중에 그래미상에 6세기 동안, 60년 동안 오른 사람 폴 사이먼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 혁신가였습니다. 백인 중에 레게 음악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폴 사이먼이고, 백인 중에 아프리카 음악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도 폴 사이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이 언젠가는 좋아할 노래를 들어야 하는 노래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혁신의 가치입니다. 혁신의 가치를 숫자보다 앞에 두고서 과감하게 혁신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future fit innovation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좀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좀 미래의 가치를 둔 future fit innovation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